K9 자주포와 폴란드 장교의 이야기 마이너스 나레이션 원고.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새벽 5시.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철책선을 바라보며 서 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아스. 폴란드 육군 대위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러시아의 위협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왔다. 밤마다 들려오는 군용기 소음, 국경을 넘나드는 무력 시위, 그리고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를 군인으로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드레아스입니다. 폴란드 육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곳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마주한 국경선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전쟁의 그림자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안드레아스야, 우리나라는 강한 이웃들 사이에 끼어 있다.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고 성인이 되자마자 군에 입대했습니다. 조국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무기, 구식 장비들을 보며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로 강대국들과 맞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절망스럽기도 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땅이 바로 제 고향이니까요. 훈련소에서의 악몽 같은 하루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래된 소련제 장비로 포격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포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동료 마렉이 파편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뛰어가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물들로 훈련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장비 결함으로 다쳐야 하는 걸까요? 상부의 서방 무기 도입을 건의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강대국들의 압력이 있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핑계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올 때마다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우리는 영원히 남의 나라에 의존해야 하는 건가?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참아야 하는 건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현실에 지쳐 있었고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조국을 지키자고 외치기에는 우리 손에 든 무기들이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이라는 정도의 인식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한다고 궁금해서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그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방산업까지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을 보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그 성능은 독일이나 미국 제품에 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들 저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믿어도 될까? 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변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기적 같은 성장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다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인 것이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K9 자주포가 우리 부대에 인도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트레일러에 실려온 그 거대한 모습을 처음 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낡은 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매끈한 외관, 최첨단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제조라고 새겨진 그 글자가 제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가 시연을 보여주었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포가 스스로 목표를 찾아 조준하더군요. 1분도 안 되어 사격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준비만 10분도 더 걸렸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격을 했을 때 정확히 15km 떨어진 목표물 한가운데를 명중시키는 것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부사관도 병사들도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무기가 생겼구나.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조국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 부대에 희망이 찾아왔다.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우리도 지킬 수 있다. K골 가까이서 살펴보다가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마크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역사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 3년간의 처절한 싸움 끝에 폐허가 된 땅. 그때의 한국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못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밤늦도록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전쟁과들이 거리를 헤매던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화공업 육성, 교육 열풍,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K9 한 대 한 대에는 단순히 철강과 전자부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절대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서겠다는 의지, 더 나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든 끝없는 노력. 그 모든 것이 이 무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K9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고 가능성의 증명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전 부대원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K골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병사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주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를 향해 증명한 기적의 산물입니다. 70년 전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병사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위님, 정말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되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고 우리가 사용할 이런 첨단 무기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폴란드도 어려운 역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날부터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병사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병사들끼리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을까? 같은 대화들이 오가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 국경지대에 긴장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우리 국경 근처에서 실시된다는 정보였습니다. 상부에서는 즉시 K골 국경지역에 전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낡은 무기로 강대국과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K9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국경선에 도착해 K9를 배치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한국이 우리에게 힘을 주었다. 포신이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한국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K9의 성능,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정신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치 상황은 며칠 계속되었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도 예전의 그 불안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당당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리의 K골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폴란드도 이제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대치 끝에 러시아군이 철수했고 우리의 첫 번째 실전 배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저는 한국의 K9 제조사에 편지를 썼습니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육군 안드레아스 대위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K9 자주포 덕분에 우리는 조국을 더욱 든든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무기의 성능에 대해서만 감사를 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K9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형제의 선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여러분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우리 폴란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K9 한 대 한 대에는 여러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멀리 떨어진 아시아의 나라 한국과 유럽의 폴란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기적을 본받아 우리도 더 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폴란드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두 깃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한국. 이제 그들은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폴란드도 그 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말입니다.